야권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이 실무팀을 구성해서 새정치 공동선언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합의문에 국민연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신당 창당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특히 아직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그 후보 결정 방식을 놓고 또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우윤근 동행 1본부장으로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 의원입니다. 예. 9월 말에 동행 1본부장을 맡게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동행 1본부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과거 같으면 조직본부장인데요. 조직을 총괄하는 조직본부장인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과거의 정치 관행을 좀 탈피하자. 조직하면은 아무래도 무슨 돈이 오가고 대가가 오가는 그런 연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하는 동행하는 친구들이다. 그래서 조직을 총괄하는 본부가 동행 1본부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이 구체적인 합의사항 7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 좀 중요하다 아니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네. 이 새누리당의 보수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와 철학을 단일화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 또 그간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러한 점에 합의를 했다는 것이 가장 국민의 뜻을 잘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단일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하는 단일화. 또 이것은 새로운 정치 개혁, 혁신, 그간의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다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합의문이 가장 중요한 우리 철학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군요. 조금 전에 이제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제 새정치 공동선언에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기본 7가지 합의 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정치 혁신, 개혁,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대한 좀 더 진전된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정당 구조를 개혁한달지 민주당을 개혁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와 철학을 좁혀나가서 합의를 하는 내용이 아마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정치 쇄신안 가운데서는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의 의원 수를 줄이고 또 중앙당을 폐지하자 또 뭐 국고 보조금을 축소하자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문 후보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조율이 이루어질까요? 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관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당 구조나 정치 구조를 개혁하는 게 더 급선무지 무조건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학계와 또 진보적인 단체에서도 그것은 국회의원 수를 무작정 줄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중앙당을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 중앙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시도당이나 지역으로 좀 분권화시킨다 하는 게 문재인 후보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상당히 접근하는 것 같고요. 국고 보조를 폐지하는 것도 뭐 상당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다만 정치 후원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국고 보조 여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일체 보조를 없애버리면 돈 많은 분들만 또 정치를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정책을 연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돈이 필요한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정당 정치나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합의문 안에 국민연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좀 논란이 있거든요. 이제 국민연대가 신당 창당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네, 국민연대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진 않는데요. 세력을 통합한다. 새누리당의 집권,
박근혜 집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전부 다 뜻을 함께 하자 이런 취지지 이게 새로운 당을 만든다 하는 데까지는 민주당은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 네.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방식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양 캠프 모두 네.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신경전이 아주 대단한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일단 국민 참여 네. 경선이 유리하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저희들이 기본 원칙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직접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하는 거고요.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를테면 토론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 통합. 단순한 1대1의 단일화가 아니라 네. 세력들이 다 같이 힘을 집결하는 단일화, 이런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추상적인 총론적인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선이라는 것은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더 이제 선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하지만 경선이라는 것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 2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한 1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과연 그 안에 이 경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전에 한 전문가는 이제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도 하더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다양할 텐데요. 뭐 기존의 방식처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민이 어떤 형태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좀 떠나자고 했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 쪽의 생각도 적극 반영하고 시간도 감안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열린 자세라면은 여론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일단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이 전해졌거든요. 여론조사로만 이루어지는 단일화 방식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특히 우리 민주당 후보는 100만 명이 참여한 후보 그래서 경선을 통해서 뽑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단순한 여론조사 하나로 하기에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여론조사가 기법 또는 기관에 따라서 지금 요즘 뭐 얼마나 들쑥날쑥합니까? 예. 일관성 있게 이렇게 나오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국민 참여를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지금 묘안을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일화하는 방식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더군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경선이라든가 여론조사 아니면 이제 뭐 복합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판인데요. 이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정치가 내일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이 단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네. 두 후보가 깨끗하게 뭐 동의하고 또 그 후보 따르는 세력들이 동의한다면 뭐 어떤 것도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국민들께서 제일 큰 건 국민들에게 과연 감동을 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제일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들은. 그렇군요. 네. 그 야권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아름다운 단일화를 하고 싶다라는 입장이신데 새누리당 측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밀실 야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쪽에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한데요. 저희들이 과거 방식과는 좀 다르게 가치와 철학, 이런 걸 단일화한다는 게 뭔지 아닙니까? 예. 그럼으로써 사람이 단일화되는 것이다. 두 사람 간의 인위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우리가 새누리당과 이 수구 세력의 집권을 막는 방법으로서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한다는 전제, 또 새로운 정치 혁신,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합의하는 세력, 이런 사람들이 묶어서 단일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단일화는 그 다음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야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가치와 철학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야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치와 철학을 같이 한다면 단일화해라. 이것을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을 폄훼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을 듣겠는데요. 지금 당 쇄신 문제 중에서 인적 쇄신 부분요. 그것도 이제 지도부 퇴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고 어떻게 결말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현실적으로는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이 선대위 구성에 다 빠져 있습니다. 형식과 실질에서도 다 빠져 있는데요. 다만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뭐 정치쇄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후보께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이 새정치위원회 또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해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 캠프의 우윤근 동행 1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